사회불평등 현상 테스트 리뷰 가겠습니다. 1번 당연히 사회적 소수자는 수적으로 소수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수적으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권력의 열세, 그러니까 그들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사회적 차별,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고 시대 장소에 따라 만들어지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상대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사회적 소수자는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있다. 집합적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의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개인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 사회적 차원은 제도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틀린 설명이 될 거예요. 요거는 많이 맞췄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있었죠. 가부장제. 그다음 6번에서는 이 30% 미만, 바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입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 과정을 들 수 있다고 맞는 해당한 내용이고요. 성인지 예산 제도가 이 영향을 분석하여서 예산을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군의 한 해가 아니라 이제는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은 당연히 그동안 되어 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14년 무엇이 도입이 됐냐면 바로 아빠의 달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어쩌고저쩌고 평등에 하는 제도는 바로 성별 영향 평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었죠. 자, 빈곤에 대한 이론은 원래 답은 되게 길어요. 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사회적 과정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개인적 요인과 혹은 이제 사회 구조적인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빈곤은 건강 악화, 상대적 박탈감,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바로 절대적 빈곤입니다. 남들이 누리는 걸 못 누리는 게 상대적 빈곤이었죠. 자,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보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포인트, 절대적 빈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선지에 나왔을 때 은근히 친구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예종 때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한 중앙 간서 바로 구제도감이랑요.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 거가 해민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줄 섰을 때 가운데가 중위 소득이고 과거에 기출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적는 걸로 거꾸로 나왔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모두 다 될 수 있어요.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객관적 빈곤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이 1분위의 소득을 5분위의 소득으로 나뉜다. 바뀌었죠. 5분위의 소득을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1분위가 더 이렇게 어려운 하위 20%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소수의 성립 요건 수적 열세 아니라고 했죠. 여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네 가지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했을 때 이 불평등 현상이 무엇일까? 색깔이 왜 이렇게 칙칙하죠?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바로 뭐 빈곤층, 소수민족, 소수인종,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인데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상대적인 거 맞는 얘기고요. 수적으로 반드시 소수 아니다. 똑같은 말이 또 등장했습니다. 주류 집단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 맞고요. 권력의 열세, 그리고 자신들이 인식하는 집합적 정체성, 사회적 차별, 요 네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자에 대한 얘기인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일할 때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는 소수자가 아니고요.
한국의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에서는 소수자 집단인데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지배 집단의 구성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상대적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딱 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역차별 아니고요. 근데 이 말도 한 사회 안에서 지배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맞지 않나요?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름이기 때문에 지배 집단이 무조건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라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가 않죠. 집단의 크기 아니고요.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배 집단이었다가 여기에서는 또 소수자가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1번 골라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갑에 대한 옳은 설명이에요. 갑은 이 성의 정체성이 사회화를 통해서 된대요. 그래서 우월한 권력을 가진 남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이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이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갈등론적 관점으로 어때요? 성을 좀 이해하고 있죠. 맞습니다. 성 정체성이 후천적으로 된다,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성 정체성은 사회화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결국 후천적인 거거든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근데 이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구분이 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성 역할은 사회적 권력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빈곤 문제가 어렵고 여러분들 정답률에 많은 부분을 좌우하게 될 텐데요. 우선 A, 중위소득의 50% 활용하는가? 여기가 바로 상대가 될 거고요. A가, B가 절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체크를 했을 때 B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돼도 빈곤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이건 A에 대한 설명일 거니까 얘는 아닙니다. A는 B와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아니요. 둘 다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달리가 틀렸어요. 둘 다. B는 A에 비해서 소득 분배 형평성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A가 더 유리합니다. 선생님 왜요? 소득 분배 수준 얼마나 평등하게 되어 있냐라는 것은 그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와 B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절대적 빈곤은 그 나라에서 물론 정해놓은 거긴 하지만 완전 바닥에서 진짜 이것도 못 누리는 사람, 최소한 이 정도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지금 소득 분배가 얼마나 좀 평등하게 되고 있냐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 그 빈곤이 조금 더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 누리는 거니까 소득 분배가 얼마나 나뉘어져 있냐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A와 B 모두 바로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답은 4번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서 이것을 상대에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는 거, 이게 유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기본적인 걸 누리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못 누리기 때문에 나는 좀 아무래도 어렵다, 빈곤하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유발해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둘 다예요. 이거 상대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절대 둘 다 해당한다. 그 다음에 가에 우리나라에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가? 그러면 적절하지 않죠. 왜? 객관화된 기준은 둘 다 5가 되어야 됩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6번. 또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상대적 빈곤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빈곤 아니죠. 요거는 주관적 빈곤이라고 했고요. 얘는 객관적 빈곤에 속합니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은 절대적 빈곤도 최저생계비고요.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이니까 이건 나라마다 정하는 게 달라요. 절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서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데 절대적 빈곤은 소득 분포보다는 무엇을 고려하냐면 최저생계비입니다. 얼마나 기본적인 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용을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오히려 상대적 빈곤입니다. 자, 그래서
각국에서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수보다 많다라고 하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보다는 더 낮다라는 표현이죠. 이거 해보면 됩니다. 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수가 더 많대요. 절대보다. 그러면 여기는 최저생계비가 될 거고요.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보다 더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이고요. 여기 또 빈곤입니다. 기억에 해당할 용어 바로 뭐가 될까요? 절대적 빈곤이 되겠죠. 니은은요 바로 상대적 빈곤이 될 겁니다. 자, 기억은요 해당 국가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서 체크한다. 어때요? 소득 분포를 고려한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니은에 해당할 거고요. 자, 니은은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둘 다 객관적 빈곤이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안 되고요. 니은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더라도 빈곤 가구 될 수 있죠. 기본적인 의식주가 절대를 얘기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그렇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 누리는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빈곤에 대한 또 얘기였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자원과 생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얘기한다. 어때요? 맞는 내용이고요. 상대적 빈곤은 부의 불평등 맞습니다. 상대적 빈곤이 심화된다면 당연하죠. 공동체의 분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의 풍요로운 생활에서는 상대적 빈곤보다 절대적 빈곤 아니죠. 이건 마치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진국이랑 개도국, 즉 선진국이 더 풍요롭잖아요. 상대적 빈곤이 더 좀 그 문제가 크죠. 개발도상국은 상대적 빈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이 정말 또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 비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적 빈곤 요거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빈곤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인데요. 갑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구조의 문제. 을은 게으르고 나태한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갑은 기능론, 니은은 을은 갈등 어떻게 보면 둘이 바뀌지 않았나요? 갈등론은 그 구조 자체의 모순이라고 보고 기능은 그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응을 못했다. 빈곤층을 도와주면 오히려 더 빈곤이 확대될 것이다. 이기 때문에 요거고요. 분배구조가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얘는 구조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갑과 을은 모두 거시적 측면, 여기가 갈등론이라는 의미, 여기가 기능론이기 때문에 둘 다 거시에 대한 의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사회 구조에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을과 달리 갑이 좀 더 사회 구조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갑은 을과 달리 빈곤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다 그 사회 구조를 개혁하면 된다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사실 기능 갈등보다는 그냥 사회 구조와 개인적인 의미 이렇게 좀 파악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10번. 네, 여기는요. 절대적 빈곤과 그 다음에 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어쩌고저쩌고 선진국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요, 나타납니다. 선진국도 나타나요. 요게 잘못됐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상대적 박탈과 달리 땡 둘 다. 자꾸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되게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는 좀 관계가 멀죠. 기획과 니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달라진다. 상대적이다. 니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항상 기억? 아니요. 몰라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이 니은에 항상 해당? 아니요. 둘 다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이렇게 되려면 빈곤선이 똑같거나 혹은 니은에 해당하는 그 빈곤선이 더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니은에 속한 인구가 감소해야 기억에 속한 인구가 감소한다. 아니요. 모릅니다. 이거는 그 인구나 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